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C에 각각 3개가 주어진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Y축위의 점 P에서 세 도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P에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변했다. 들어가는 방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보기를 고르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P에서 현재 지금 B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B가 만드는 자기장, P점에서의 자기장은 오른손을 감아주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자기장이 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A하고 C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A하고 C를 합한 것. 그래서 요 합한 게 0인데 이제 C의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B는 그대로인데 A도 그대로죠. 근데 이제 C를 바꿔서 전체가 들어가는 게 됐으니까 이때도 A하고 C를 합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합해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경우는 합해서 0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C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줬어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더 증가시킨 거죠. 그럼 당연히 C는 그 전류 방향을 바꾸고 나서 들어가는 쪽에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보면 A는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애시당초, 그 다음에 C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 전체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A는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C가 나오는 방향이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한 것이 0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조건을 1번, 두 번 조건을 2번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식으로 표시해 볼 건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 직선으로부터의 수직 거리 R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K는 다 공통이니까 일단 첫 번째 식을 써봤을 때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을 합해서 0이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A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고 나오는 방향의 부호는 플러스로 그렇게 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A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로 쓰고, 요 비례상수는 0일 때는 다 이제 공통으로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요 K는 빼고, 그러면 A로부터 P까지 거리가 D죠. D에서 ED까지 D. 그러니까 D분의 IA가 되고, 그 다음에 B도 P까지는 거리가 D네요. 그러니까 D분의 I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또 이제 처음에는 나오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거리가 그 B와 C 사이의 거리를 알파 이렇게 표시하면은 D 플러스 알파만큼의 거리죠. 그리고 IC 해준 것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D분의 IA는 넘겨주면 D분의 IB, 그 다음에 D 플러스 알파의 IC라는 관계를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C를 뒤집었을 때 이 상황을 보면 BA하고 BC하고 이제 BB하고 뒤집었으니까 이때보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C 해준 것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체 부호가 음이 되게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요 관련된 거리하고 관계로 바꿔서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IA 하고 그 다음에 D분의 IB 그대로고 마이너스 D 플러스 알파의 IC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A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손 감아줄 때 이렇게 돼야 되고, C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C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모두 전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전류의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A하고 B는 거리가 각각 D로 같은데 분모가, 근데 이제 C의 경우는 D보다 큰 값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D하고 이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식이 요거였는데 요 식을 다시 써보면 D분의 IA가, 자, D분의 IB와 D 플러스 알파의 IC와 같았는데, 요 D 플러스 알파는 이건 그대로 놔두고 D분의 IC랑 비교하면 이게 분모가 더 크니까 D보다 작죠. D분의 IC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분모가 다 똑같고 양의 값으로 T니까, 예. 그래서 분자만 비교를 하면은 IA가 IP와 IC 합한 것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원점5에서의 자기장 방향인데, 자, 원점5에서는 처음에는 그 C의 전류 방향을 바꾸기 전에, 그때는 A, B, C가 다 위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손 감아주면은 A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하면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C의 전류 방향을 바꿨을 때는 A는 여전히 나오고 B도 여전히 나오죠.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C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합했을 때 결과가 들어가냐 나오느냐, 그거를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번째 경우라고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서도 그 자기장의 크기,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 K는 다 이제 상쇄시킨 걸로, 약분시킨 걸로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 의한 것, A는 D죠. D분의 IA고,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3D죠. 3D. B고,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C에 의한 거는 이제 빼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그게 3D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IC. 요거의 부호가 0보다 크나 작냐 하는 걸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요 조건식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합시다. 이거 왜냐면 요건 플러스 플러스고 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비교 대상이 되려니까 이제 IC, 같은 IC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려면 요 D분의 IB도 같이 덩달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요 항을 요 값으로 바꿔서 써보면 D분의 IB에다가 D 플러스 알파의 IC가 바로 D분의 IA였고, 그 다음에 3D분의 IB가 있고, 그 다음에 3D 플러스 알파의 IC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크기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것도 플러스가 되는데, 자, 요 항이랑 요 항이랑 비교를 하면 분자가 IC로 같으니까 분모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분모가 여기 3D 플러스 알파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이 둘의 크기가 이 D 플러스 알파 분모가 있는 요 항이 더 크게 되는 건데, 요게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항이 플러스, 얘도 플러스, 요 둘 합한 게 플러스니까 전체는 부호가 양이 되는 거고, 양이 된다면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 방향이 전과 후가 같다. 예,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